지난 영상에서 무료 자료 방향을 먼저 잡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챗GPT와 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료의 제목과 목차를 실제로 정리해봤습니다. 무료 자료를 만들기로 정한 뒤에 막상 무엇부터 정의해야 할지 보니까 결국 제목과 목차가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나나국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 자료를 완성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제목으로 정했는지, 왜 목차를 이렇게 줄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많이 넣는 것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이 바로 따라갈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보다 정리 기준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트북 LM에서는 동화 제작과 캔바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목을 바로 정하기보다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넓게 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만들 때 초보자가 자주 막히는 부분이 페이지 흐름인지, 표지인지, 글씨와 그림 배치인지 먼저 넓게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만으로 정하면 놓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서 관련 자료를 한번 모아서 전체 범위를 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무엇이 후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였죠. 즉, 제목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아서 보니까 정보는 많아졌어요. 즉, 나의 자료 소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초보자용 무료 자료로는 조금 넓고 길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보가 많은 게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더 헷갈릴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더 짧고 이해가 되게 줄여야 했었어요. 챗GPT에게 제목 안과 목차 안을 여러 방향으로 질문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길고 넓게 나오기도 했어요. 표현도 약간 설명형으로 길어지고요. 유튜브 무료 자료는 책처럼 길게 읽는 자료가 아니니까 받고 나서 바로 넘겨보면서 적용하는 자료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더 짧고 바로 이해되게, 목차도 더 적고 따라가기 쉽게 줄이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AI가 대신 만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잡아둔 방향을 무료 자료에 맞게 더 선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제목도 몇 가지 방향을 봤는데요. 결국에는 캔바에서 막히지 않는 첫 동화책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료의 성격과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제가 이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초보자에게 필요한 건 멋있는 제목이나 감성적인 표현보다는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바로 보이는 제목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입문 가이드 같은 표현도 있었지만 이번 자료의 핵심인 캔바에서 멈추지 않는 지점, 막히지 않는 부분에 좀 힘을 좀 실어 보았습니다. 목차도 처음에는 더 잘게 나눌 수 있었는데 너무 많아지면 부담이 느껴지고 내용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목차를 시작 전에 정할 것, 그 다음에 기본 설정, 내지, 글씨와 그림, 표지, 저장 전 체크사항, 마지막 순서 점검까지 이렇게 8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목차를 막 잘게 해서 많이 나누는 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 알려주는 것보다 끝까지 따라가기 쉽게 만드는 쪽에 무게를 좀 뒀어요. 그게 저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바로 따라갈 수 있게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시작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정리한 제목과 목차를 바탕으로 실제 무료 자료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완성하는지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뼈대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실제 자료 형태를 어떻게 묻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